하나는 프로틴 한 통 타고, 하나는 물 담고, 하나는 차 하나 따뜻하게, 정수기, 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생명에 필요한 세 가지, 물론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생명에 필요한 세 가지 하면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공기가 필요합니다. 숨 쉬어야 되니까, 공기는요, 평균 일반적인 사람들이 3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면 뇌가 죽기 시작하고 한 6분 정도 지나면 뇌사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폐소생법도 배우고 두 번째는요,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우리 물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일주일, 7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보통 저도 예전에는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내 몸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느끼지만 제일 먹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보통 단식하더라도 2주 정도까지는 뭐 무난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주 동안 단식을 하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은 없거든요. 15일 정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뭐라고요? 공기, 물, 음식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중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는 3분만 생명에 위협하고 물은 일주일, 그리고 음식은 15일이나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 느끼는 건요. 음식을 제일 빨리 느낍니다. 조금만 우리 한 끼만 굶으면 요동치잖아요. 뱃속이 요동을 치잖아요. 사장님들 제가 지금 저만 느린 거면 괜찮은데 사장님도 혹시 보시기에 불편하시면 채팅창으로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고르지 않으면요.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실제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공기는 우리가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숨을 쉬면서 살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건강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은요, 안전한 것. 그래서 실제 우리 인체에는 물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 속에 깨끗한 물을 채우느냐, 좀 깨끗하지 않은 물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시간이 지났을 때, 당장 표가 나진 않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실제. 실제 물은요, 혈액 내, 우리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우리 몸 속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혈액 내에는 90% 차지하고요. 뇌도 80%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뇌, 두뇌가 아니라 안구의 망막도 92%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피곤하거나 뭔가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 눈부터 뻑뻑해지는 느낌은 많이 가졌을 테고 지금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지금 모니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면요. 또 여러분들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뻑뻑해지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스프링 물 준비했거든요. 물 조금씩 섭취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역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의 역할은요. 수분 보충해 주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목마르다고 느낄 때 물 드시는 거고 제일 좋은 건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조금 직전에 미리미리 조금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을 유지해 주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점점점 기온이 더워지는 지금 시기에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화 영양 흡수에도 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잘게 부수고 우리 몸속에 흡수할 때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면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반죽을 해야 되는데 물을 넣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듯이 먹은 음식물이 몸속에 흡수될 때도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체내 독소를 빼내주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체내의 독소가 제대로 희석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조직이라고 하면 세포겠죠.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체온 조절과 연관해서 우리 몸에 열 교환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기온이 높아지거나 하면 체온 조절할 때 땀을 배출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뭐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땀이 원활하게 났던 분들도 40대 이후부터 땀이 잘 안 나게 되는, 내가 체질이 바뀌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 몸속에 그 수분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영유아기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70대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게 60% 초반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여름철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열사병에 노출되어서 뭐 사망에 이르렀다.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똑같은 그 높은 기온에도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낮은 이 체내에서 원활하게 수분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분들은 그나마 체온 조절이 되는데, 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혈액 내의 9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갔을 때 혈액을 묽게, 맑게, 아주 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그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게 물인데, 근데 제가 배경화면에 무슨 사진을 넣어뒀습니까? 케첩 사진을 넣어뒀죠. 케첩. 네. 물이 부족하면요. 내 혈액이 이 케첩처럼 끈적끈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오메가3가 부족하거나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그 기름 성분이 높아져도 혈액이 탁해지지만, 또 수분 자체가 부족하더라도 혈액이 맑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중 관리에도 물이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을 공복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2리터 정도 평균, 뭐 사람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그리고 오늘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역할 중에 하나는요, 관절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관절이라는 건요,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에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원활하게 뼈의 관절, 그러니까 손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 사이에 윤활액이라는 게 있고, 그 윤활액의 대부분이 물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관절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시면요, 그 관절에게 수분이 잘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어떤 그 기능을 하냐면요, 내 몸속에 안전하지 않은 영양소, 그러니까 몸속에 안전하지 않은 물질은요, 흡수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도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 네. 술을 잘 드시는 분이건 못 드시는 분이건 과음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토하죠. 네. 왜냐하면 그 알코올이 내 몸속에 다 흡수하면 몸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기온이 이제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혹여 내가 냉장고에 미처 못 넣었거나 뭐 밖에 잠깐 놔뒀을 때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애매할 때 음식을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뭐 구토를 하게 되거나 설사하게 되거나 몸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 음식을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몸 자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액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시면요, 관절도 원활하게 보호될 수 있고,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빠지는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기 사진 보시면요, 그냥 미소가 지어지죠. 왜냐하면요, 아기들 보면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요, 거의 대머리에 가깝게 머리카락도 없고요, 이목구비도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아기들 보면 왜 우리가 미소가 이렇게 방긋 지어지냐면, 피부가 탄력이 우리가 눈으로만 보더라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피부 탄력이 있어 보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가 돋게 생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보는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피부 건강의 핵심은 뭡니까? 주름이 없고 탄력 있는 피부잖아요. 그 피부 건강에도 물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수시로 공급해야 피부가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물의 역할, 핵심, 앞에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하나만 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온몸의 대사를 활성화해 주는데 물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권하실 거예요. 뉴트라이트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특히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거나 특히 바디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이스프링 정수기 없는 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물찌개도 아닌데 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이 물과 같이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오지랖 아닌 오지랖을 부리면서 가져다 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영양소도 반드시 중요하고 비타민도 중요한데 그 영양소를 먹을 때 함께 먹는 물이 훨씬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사 활성화라는 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잘게 잘 부서지고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 대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데 가장 근본이고 가장 바탕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의 10가지 역할 이제 한 장에 정리한 표예요. 이제 캡처하신다면 요 한 장만 캡처하시면 됩니다. 요런 10가지 정도로 특징을 요약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제가 파일도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인가? 좋은 물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산소가 충분히 녹아 있는 물입니다.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산소가 없는 물은 당연히 죽은 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람이 먹더라도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이 포함된 물입니다.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물은 물 맛을 결정하고 요즘은 뭐 산에 가서 물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신데 과거에는 뭐 십수년 전에는 우리 높은 산이나 유명한 산이나 뭐 사찰 밑에나 이렇게 갔을 때 약수 한 모금씩 드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지역마다 물 맛이 조금씩 다르죠. 여러 산을 다녀보신 분들은 그 물 맛을 결정하는 물질이 물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을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연히 유기, 무기, 화학물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니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도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 미생물 박테리아는 생물이기 때문에 특징이 분할을 해요. 한 마리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게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이라고 하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16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pH 7에서 8 약알칼리성 물입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이 약 7에서 8 사이고요. 우리 체내의 pH도 7에서 8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약알칼리 수치와 동일한 물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류 염소가 없는 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최근이 아니라 현재 우리 현대인들은 뭐 냇가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냇가도 없고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수돗물 속에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성분이 염소입니다. 근데 소독약 성분이 수돗물이 안전하게 우리 집 입구까지 올 때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만 안전하니까. 그런데 굳이 그 소독약 성분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염소를 걸러주는 물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의 기준을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무슨 물이냐?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복잡한 물이 아니에요. 자연 상태, 깨끗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그냥 물이에요. 특별히 만들어내는 물이 아닙니다. 뭔가 가공해야 되거나 뭐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상태만 유지된다면 자연 상태에 있는 물 자체가 6가지 기준을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6번을 제외하고요. 6가지 기준을 만족하는데 그 6가지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깨끗한 자연 상태의 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도시에서 뭐 시골도 마찬가지고요. 수돗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이용하는 방법은요, 종류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수돗물 이용하시거나 생수를 정기적으로 주문하셔가지고 배달로 이용하시거나 가정에 정수기를 두고 사용하시거나 이 3가지 이외에는 없으세요, 대부분. 수돗물, 생수, 정수기인데 각각 특징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먼저 수돗물부터 살펴볼게요. 수돗물은요, 특징 2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특히 우리나라 수돗물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OECD 기준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실제 깨끗하게 걸러지고 수돗물 정수 과정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아주 높은 품질의 수돗물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그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관을 타고 오겠죠. 배관을 타고 오면요, 도시가 지금 뭐 일기 신도시는 벌써 20년이 훌쩍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물론 중간중간 일부 구간들은 노후 배관을 최신 배관으로 바꿨지만, 전체 바꾼 상태가 아니고, 그 배관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배관은 녹이 슬거나 뭔가 이물질이 낄 수밖에 없겠죠. 물이 계속 이렇게 고여 있거나 지나다니면 뭔가 끼잖아요. 그렇다고 수돗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 깨끗한 물입니다. 안전한 물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노후 배관을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아파트에서 이제 방송 나옵니다. 뭐 물탱크를 청소했습니다. 배관 청소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좀 틀어놓고 녹물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네. 그러면 방송 나왔으니까 틀면은 나옵니다. 뭐 10분,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이제 이 녹물이 빠지잖아요. 그 말은 배관 속에 뭔가가 계속 찌꺼기가 침전되거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안전합니다. 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돗물이 우리가 먹기 직전까지 우리 집에서 싱크대에서 물을 틀기 전까지 안전한 상태로 보내려면 염소, 이 소독약품인 염소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량이,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준치가 있다면 기준치 소독약보다 더 많이 넣을까요? 적게 넣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기준치보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지 적게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어느 특정 지역에 수돗물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배탈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훨씬 더 부담이 크니까 안전한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시키기 위해서 뭐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함량이 높아지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냄새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은 집 앞까지는 우리 집 수도 꼭지 배관 끝까지는 안전한 상태로 오지만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소독약품 성분인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 염소는 우리가 좋은 물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염소가 없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이 염소라는 소독약 성분이 특히 이제 철제로 된 배관을 지날 때 그 녹 성분인 철 성분과 만나면요, 반응을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소 자체도 물론 뭐 인체에 좋지는 않겠지만 철 성분, 노후된 배관 속에 이물질과 만났을 때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는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수 모음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인터넷에서. 생수는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수의 종류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물론 수입산 생수도 있지만 국내 생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 그러니까 생수는 어쨌든 지하수에서 원수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원지를 봤더니 그 생수 200개 브랜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국내에. 그 200개 브랜드만큼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세어보더라도 200개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생수 수원지는 같으나 다른 브랜드로 다른 가격대로 판매되기도 하고 또 브랜드 파워마다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냥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뭐 요 몇 년 사이는 아직까지 많은 이런 일들이 없는데 돼지, 구제역, 닭, 조류독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돼지랑 닭은요 아주 저렴한 가축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뭐 소도 이렇게 살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돼지나 닭이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 그냥 어 생매장을 하죠. 죽입니다, 그냥. 네, 그게 가장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뭐 병을 치료해주지 않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그 동물의 사체를 어디다가 묻습니까? 땅 속에 묻어요. 물론
관련 법규는 있죠. 뭐 비닐을 몇 겹으로 해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가축, 돼지랑 닭을 키우는 지역이랑 생수를 그 취수하는 그러니까 지하수 수원지가 있는 지역이랑 겹치거나 근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단순해요. 지하수를 채취하는 곳이 도시에 가깝지 않은 곳이겠죠. 산골이나 시골이나 외곽이겠죠. 그래야 그나마 지하수가 깨끗한 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가축을 기르는 장소도 아주 시골 중에서도 아주 시골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골에서도 가축 키우는 걸 반대하고 싫어해요. 냄새나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이 드문 거의 산골 속에 들어가서 가축을 기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론 뉴스들도 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안전하기를 담보하기 힘들다. 그러면 생수는 뭐 이렇게 오염된 물이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생수는 아주 안전한 물입니다. 너무 안전한 물이에요. 그런데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고는 보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생수에 관련된 신문 기사입니다. 2020년 1월 30일에 난 기사입니다. 생수에도 종류가 있다. 이것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뒤, 뒷표기에 라벨지 표기에 보니까 먹는 생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먹는 생물이 뭘까? 물이면 다 똑같은 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기사를 제가 확대해서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혼합 음료는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가공했다는 겁니다. 물인데 가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깨끗한 안반 배수층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처리해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혼합 음료는 지하수나 수돗물 혹은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물이므로 엄연히 다르다. 미네랄 워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혼합 음료 제품들이 있지만 이는 합성 미네랄을 별도로 첨가한 것이다. 제가 앞쪽에 기억을 더듬어서 좋은 물의 기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깨끗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그냥 물이에요. 특별한 뭔가 첨가하거나 우리 MSG 첨가했거나 뭔가 첨가한 건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물은 우리가 수시로 먹고 하루에도 2리터 가까이 먹고 평생 먹고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우리 몸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영양소로까지 우리가 지금 규정하는 물질이 물이거든요. 깨끗한 상태의 물을 드셔야 돼요. 뭔가 들어있는 첨가물을 드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수를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시거나 뭔가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아니면 캠핑을 가셨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실 때는 뭐 생수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기호에 따른 생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수에 사용된 페트병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입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뚜껑을 오픈하는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 더운 날씨에는 생수 뭐 하루도 필요 없죠. 한두 시간만 지나면 거기서 뭔가 불편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세균이 번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바로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된 음용수로 생수를 섭취하시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뭐 드시라 드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택배 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생수를 배달해서 드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드시기는 생수는 가공식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물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요. 깨끗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물이에요. 근데 이런 물을 우리가 현실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은 이 모든 기준 중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잔류 염소를 제거해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다음 방법으로, 그리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가정의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기 직전에 정수해서 뭔가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과 잔류염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정수기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정수기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액세서리처럼 뭐 가방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걸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내 몸을 실제 구성하는 물을 거르는 장치이기 때문에 편리한 물보다 안전한 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분들은요, 저도 뭐 이스프링 모를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편리한 물이라는 건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오고 심지어 얼음도 나오고 이렇게 편리한 물. 네, 너무 편리하잖아요. 네, 물을 따로 끓이지 않아도 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리한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편리한 물보다는 안전한 물. 왜냐하면요,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뇌까지 물이 흡수되는 걸리는 시간이 1분밖에 안 걸린대요. 혈액은 30초면 내 혈액 속에 물이 공급되고요. 그래, 그만큼 빠르게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구성하는데 섭취되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 우리 건강에는 정말 필수인 안전한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수기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외관 디자인이 중요할까요? 내부 필터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필터가 중요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실제 선택하실 때는요, 디자인이나 광고라든지, 누가 광고하더라? 그런 게 인상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죠. 필터의 핵심은요, 정수기의 핵심은 내부에 있는 물을 거르는 부분인 필터입니다. 필터. 필터가 본질인 거죠. 본질. 정수기의 본질은 필터입니다. 필터의 시스템. 필터가 어떤 원리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필터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 자료가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럼 타사 정수기랑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요. 아무리 제가 찾아보더라도 아메이 이스프링이랑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정수기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스프링 필터의 특징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정수기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준을 참고하셔서 다른 정수기에 적용하셔가지고 본인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필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깨끗한 물을 걸러주는 거죠. 그런데 물 속에 원래 자연 속에 존재하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은 남겨야겠죠. 싹 걸러버리는 게 좋은 정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험실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마실 물을 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 속에 원래 기본 들어있는 미네랄은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렵잖아요. 싹 끓이는 거는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아메이 이스프링은요, 코코넛 껍질에서 탄소, 말이 어렵죠? 수치입니다, 숯. 그러니까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수치로 만든 거예요, 숯. 그 숯을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라 숯을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터는 사용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 내내 그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겁니다. 보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5,500리터까지. 그래서 필터 크기는 0.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압축 카본 필터이고요. 아메이 특허 필터입니다. 아메이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그럼 이 압축 카본 필터, 수치로 된 압축 카본 필터가 어떤 원리로 불순물은 걸러주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남기는지 그 원리를 예를 들어 모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글동글 똑같은 크기의 구슬 같은 거는 탄소 입자, 그러니까 우리 필터의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터의 입자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납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성면이라든지 크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통과하는지 볼게요. 통과시키면요. 미네랄은 이 필터를 통과해서 물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때 미네랄은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입자들은 당연히 걸러지겠죠. 그런데 요 기술이 아메이 이스프링 필터만의 특징입니다. 흡착을 시켜줍니다. 흡착. 그러니까 유기오염 물질, 중금속 같은 건요. 이 수치라는 거는 필터 구멍이 작아서 통과도 어렵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필터 자체가 불순 물질을 내 몸에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불순물을 유기오염 물질이나 중금속을 내 필터 자체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축 활성탄이고 용량 면적이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잠실 축구장에 56개 정도 되는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충분히 그 물의 양을 감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필터 크기로만 걸러낸다면 미네랄도 거르고 모든 물질을 싹 걸러버리기 때문에 이런 듀얼 액션 필터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필터만의 특허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미네랄은 지키고 유해 물질은 거르거나 흡착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수기 특징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회사의 정수기랑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요 기능입니다. 다른 정수기에서는요, 이 UV 램프가 들어있는 정수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UV 램프가 있다는 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은요. 아무리 촘촘한 필터라고 하더라도 다 통과하거든요. 특히 바이러스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필터는 없어요. 필터 방식으로는 바이러스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UV 램프, 자외선 램프를 쏘여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UV 램프와 압축 활성탄 필터, 걸러주고 흡착시키는 그 필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물을 어, 퍼싯을 열었을 때 바로 깨끗하게 살균한 물이 내 입속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프링 정수기는 뭐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NSF라는 위생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증받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이 정수기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요. 첫 번째는요. NSF 42 번호 인증을 받았습니다. 맛과 냄새, 심미적 요인. 대부분 정수기는 이 항목들은 다 인증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켜준다는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V 램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증해 준 거죠. 55B 번호이고요. 그리고 접착제 일부 성분 벤젠. 요즘에는요. 우리가 워낙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다 보니까 물 속에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해서 안 되는 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조차도 우리는 수 필터기 때문에 숯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흡착시켜서 이 일부 성분도 걸러준다는 NSF 53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팅 후라이팬이나 뭐 코팅된 종이컵 있죠. 그런 코팅 물질에 포함된 성분 중에 하나가 PFOA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도 걸러준다는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녹조 때문에 그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녹조가 심하게 발생된 물에서 만들어진 수돗물 속에는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굉장히 강한 독소 물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강한 물질이냐면요. 간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한 물질인데 이 마이크로시스틴도 이 스프링 필터는 걸러준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약품, 뭐 약을 먹고 남은 약들을 우리가 보통 그냥 무심코 버리잖아요. 뭐 싱크대에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심코 버리다 보면 그 약의 일부 성분들이 흐르고 흘러서 물 속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그래서 물 속에 이런 의약품 그 잔여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의약품 물질도 걸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랄 일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NSF 인증을 다 받았느냐? 뭐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항목은요, 예전에는 그런 항목조차 없었거든요. 의약품 걸러주는 이 401 번호도 예전에는 없던 항목이에요. 그러면 아메이스프링 필터가 뭐 업그레이드 되거나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네, 십수년에 개발된 그 이스프링 동일한 필터인데 새로운 이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했더니 이것도 걸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험 인증서 항목에는요,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걸러준다는 항목들이 자세히 이스프링 정수기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자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0가지 이상의 물질을 걸러주는 시험 인증서를 함께 제공하는 정수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수기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필터의 시험 성적 그리고 NSF의 인증 항목들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믿을 만한 그런 검사 방식은요, 이 NSF 인증을 뭐 5년 전에 받은 걸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년 3단계에 걸친 재검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3단계가 뭐냐면요, 정수 성능,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부분도 당연히 받지만 이 기계 자체에 대한 NSF 인증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를 통과해서 내가 마시기 직전까지 퍼시스를 통해서 퍼시스에도 우리 NSF 인증이 있거든요. 퍼시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마시기 직전까지 안전한 물이 나오는지를 매년 이 3단계 재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매 판매 기준으로요. 국내 자체 정수기 시장으로만 보면 아메이 정수기가 1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가정용 세계 판매 금액 기준으로 하면요.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이 판매 1위입니다. 현재도 1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관리도. 여러분들 코디로 관리하는 방식이 편리할까요? 스마트 칩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편리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와서 내가 하기 귀찮은데 해주는 게 편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방문 코디잖아요. 사람이 실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스프링에는요,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에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이렇게 줄어드는 표시처럼 필터의 용량이 줄어드는 표시도 다 보여주고 뭔가 이상이 있거나 뭔가 수리를 의뢰해야 되거나 할 때는 전화기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지금 당장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상태일 경우에는요. 또 그 불빛으로만 알려주면 우리가 놓칠 수 있으니까 뭐 싱크대 하단에 넣어뒀거나 안쪽에 넣어뒀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소리와 불빛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고요. 더 대단한 특징은요. 우리는 그 기계 장치, 정수기 본체에만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수기 필터 내에도 RFID 칩이라는 칩이 컴퓨터 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필터로 갈아 끼면 본체가 새로운 필터라는 걸 인식해요. 코디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코디 분들은 그 방문 매뉴얼 주기에 따라서 어떤 필터는 3개월 주기별로, 어떤 필터는 6개월 주기별로 그 주기별로 와서 이 집이 물을 많이 사용했건 적게 사용했건 그거는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 정수기는.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요. 어디까지 체크가 되냐면 내가 수도꼭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필터를 교체하고 난 뒤부터 정수기 수도꼭지를 몇 번 여닫 았는지 정수기에서 물이 몇 리터 사용되었는지, 1000리터 사용했는지, 1500리터 사용했는지, 2000리터 사용했는지, 사용량, 그리고 UV 램프가 몇 번 켜졌다 꺼졌다 했는지까지 모두 컴퓨터, 그 정수기 자체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필터 교체 주기는 1년이거든요. 1년 또는 사용량이 5000리터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1년 동안 5,000리터 사용하는 가정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사용하더라도 2,000리터 후반, 3,000리터 초반 정도 사용하시고 요즘은 뭐 4인 가구도 별로 없으니까 1년 동안 3,000리터 이상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
검증받은 결과치들은 어떤 필터로 검증을 했냐면요. 새로운 필터, 새 필터, 제조하자마자 새 필터로 체크한 게 아닙니다. 이미 1년 사용하고 5,000리터 이상, 6,500리터 사용한 필터를 가지고 모든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 기준을 5,000리터로 규정하고 있고 1년이 지나거나 5,000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교체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칩은요, 필터 카트리, 그래서 그 어떻게 아느냐 말씀 안 드렸죠.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필터를 교체하실 때 교체한 필터를 각 지역마다 AB센터라고 아메이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요 필터 사용량 체크해 주세요 하면요. 거기 표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컴퓨터로 그 사용량을 다 체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본인 가정 또는 뭐 소비자분들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체크해 드릴 수도 있고 관리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정수기 시장이 렌탈 뭐 이렇게 이 활성화되어 있고 매달 얼마씩 이렇게 구독료처럼 내면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요즘에는 뭐 광고 보니까 뭐 인터넷이랑 정수기랑 바꾸면은 뭐 현금을 얼마 준다 이런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가격도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가격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스프링 아메이 정수기를 5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본체 한 대가 필요하고 필터는 1년에 한 번 교체하니까 4개 필터를 추가 구매하셔야겠죠. 그럼 1년에 하나씩 구매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5년 사용하면 총 비용이 229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 가격이냐면 하루에 1,260원이에요. 그러면 생수랑은 가격 비교할 필요가 없죠. 생수랑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타사 정수기랑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신 렌탈이 됐건 타사 정수기랑 비교해 보세요. 가격 경쟁력도 훨씬 있고 UV 램프가 들어있는 정수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보다 이런 140가지 이상 검증받은 시험 결과서를 볼 수 있는 정수기는 없어요. 있으면 제가 그 정수기로 바꿨겠죠. 네. 그래서 생수는 가격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생수는 가공식품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타사 정수기는 가격 비교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비교라는 것은 비슷한 성능끼리 뭔가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는 거지. UV 램프가 들어있고 바이러스 살균 99.99% 살균해 준다고 인증받은 정수기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기 비교는요, 딱 두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 성능을 첫 번째로 알아보시고 비교하시고 두 번째 이제 필터 성능 비교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적어도 UV 램프, 자외선 램프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좀 깊이 있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이스프링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뭐 엄청 많이 공감이 되시고 공감하는 표정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이스프링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생각하시죠. 그래도 거기 차가운 물 안 나와서 불편하잖아. 네,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내가 커피 타 먹기 불편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물론 이제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야외 뭐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는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 그렇게 있으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가정용에서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른 부분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용에서는요, 마시는 데 사용하는 물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 밥을 짓고 음식을 하고 채소, 과일을 씻는데 음용수, 조리수 하나 빠졌는데 세척수 그러니까 우리 브로콜리를 씻는다거나 포도를 씻는다거나 할 때 보통 수돗물로 하고 마지막 물만 뭐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정수기 물을 받아서 하거나 하는데 아까 제가 수돗물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염소가 들어있다. 염소. 염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잘 달라붙습니다. 어디에도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특히 쌀을 씻을 때는요. 반드시 첫물부터 정수기 물을
사용하셔야지. 아니면 처음 두세 번 이렇게 쌀을 씻을 때는 수돗물로 후루룩 씻다가 마지막은 조금 그래도 내가 건강을 생각하니까 정수기 물 받기 힘드니까 마지막 한 번만 받잖아요. 냉수 이렇게 켜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염소가 이미 다 달라붙었어요. 거기 쌀에. 물론 이제 공기 중에 놔두면은 날아가서 없어지긴 합니다. 뭐, 근데 그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 음식 하실 때도 정수기 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 점만 고려해 보시면요. 그냥 바로 직수 타입의 수도꼭지만 열면 거의 수돗물에 준하는 속도로 이렇게 나오는 퍼시 타입이 훨씬 편리하고요. 차가운 물이 나오지 않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 이후 넘으신 분들은요. 엄청 공감되실 텐데요. 차가운 물 드시면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아직 30대 초반인 분들은 몰라요. 네, 겨울에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셔도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몸에도 내가 차가운 물 많이 드시면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신다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아침 저희 집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수기 전문가 아니고 물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십수년 동안 이스프링 정수기를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까칠하거나 민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사장님들이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런 사람, 뭐 먹거나 바르거나 이런 거에는 까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 정수기를 꾸준히 먹고 나서는요, 밖에 있는 타사 정수기 물은 손이 잘 안 가요. 네. 그리고 냄새도 좀 다른 것 같고, 그게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렇게 물을 잔뜩 싸는 게 일이에요, 일. 네. 아침에 그냥 일과입니다, 일과. 예, 거의 여기에서 제가 네 병은 제가 들고 가는 거고요. 하나는 프로틴 한 통 타고, 하나는 물 담고, 하나는 차 하나 따뜻하게 우리 루이보스 차 타가지고 제가 담아가고, 하나는 커피 내려서 갑니다. 저는 네 개, 제 출근 가방에는 그냥 보틀 네 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갈 때 항상 물 담아서 가져가고,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무 안전하고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프링 정수기 꼭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물 충분히 많이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